안녕하세요. 진실공방TV의 피노키오입니다. 11월 29일 코로나19 특별 방역점검회의 결과 결국 정부는 예상대로 거리두기로의 회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재택치료가 기본이 되고 18세부터 49세까지 2차 접종 완료 후 5개월 뒤 부스터샷 접종을 기본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11월 30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가 661명 발생하여 다시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코로나 감염 후 재택치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입니다. 복지부에서는 재택치료가 나온 배경에는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 자원의 소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조기에 강행하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1확진자 10,000명까지 감당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1확진자 4,000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밝혔듯이 코로나 전담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전담 인력을 긴급하게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이 정도 상황에 다다랐으면 위드 코로나를 포기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로 돌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요? 그 무엇보다 지지율에 미친 정부 아닙니까? 결국 국민의 안전보다는 자영업자 지지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실질적인 방역 조치의 강화는 없이 코로나 환자의 치료를 재택치료로 돌려버립니다. 입원 요인이 있는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지금 발생하는 위중증 환자들 중 대다수는 고령자들이고 그 누구도 재택치료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다수의 위중증 환자 중 누구를 병상에 입원시킬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난관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산소 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등을 가정에 전달하여 원격 상담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현실성 없는 얘기입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와 체온계를 제대로 사용하면서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의 경우 더욱 그렇겠죠. 그리고 현재 원격 진료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것도 아닙니다. 원격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시스템뿐 아니라 환자 상태를 파악할 내과 전문의가 많아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한마디로 강화된 방역 정책 없이 현재와 같은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환자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아파트의 집단 감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된 초기부터 항체 치료제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것은 일반 가정에서 쉽게 복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맥 주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항체 치료제를 어떤 병원에서 놔줄 것인지, 수많은 환자 이송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확진자의 가족 간 감염 또한 큰일입니다. 코로나 전담 병상에서 의료진들은 방호복을 입고 철저한 훈련을 받은 상태로 진료에 임합니다. 그럼에도 환자를 보다가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과연 집안에서 어떤 방호복도 훈련도 없이 확진된 가족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을까요? 심지어 가족들은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재택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출근 및 등교조차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데 격리되는 자가 자영업자의 경우 그 손실은 매우 클 것입니다. 재택 격리 기간은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0일간 격리 후 해제이고 동거인도 백신 접종자라면 동일하다고 합니다. 만약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증상이 발현되고 10일이 지난 후 격리 해제이고 동거인도 백신 접종자라면 기간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동거 가족이 백신 미접종자라면 미척 접촉자로 분류돼 10일이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확진된 가족들까지 생활에 제약이 클 경우 코로나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진 판정에 두려워 숨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일이 훨씬 더 커집니다. 대체 정부의 방역부처에는 의료 전문가들이 한 명도 없는 건가요? 다른 모든 분야가 그랬듯이 방역조차 비전문가 측근들로 앉혀놓고 청와대가 왕놀이 중입니까? 다시 거리두기 강화로 돌아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은 왜 모두 무시하는 건가요? 일상회복 지원에 소속되어 있는 소수의 의료인분들, 당신들은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 없나요? 이런 재택치료로 위중증 환자들이 회복될 것 같으면 의학이 무슨 필요가 있고 병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부스터샷 효과를 기대해 본다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밝혔듯이 부스터샷 효과를 기대한다고 쳐도 최소한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부스터샷 접종이 완료되고 2주 후까지는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해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 당신들은 지지율에 미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진실, 코로나 확진 시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돌리는 정책으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감염 확산이 일어나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과연 정부는 지지율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승산 없는 도박을 언제쯤 멈출까요? 특히 올겨울 역대급 한파가 예고되고 있는데 방역 실패로 인한 코로나 충격의 여파는 대체 얼마나 클까요? 대깨문 여러분들, 아직도 K-방역이 그렇게 자랑스러우세요? 모든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가 대체 어디 있을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